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근길, 갑자기 덤프트럭이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솟구칩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구급대원이 달려옵니다. 살았구나. 안도하는 순간 구급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돌립니다. 환자분 출혈이 심합니다. 받아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똑같은 말만 반복됩니다. 병상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수술실이 꽉 찼습니다. 1분, 10분, 30분. 피는 계속 흐르는데 구급차는 도로 위를 뱅뱅 돕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희미해져 가는데 구급대원의 절규가 들립니다. 25번째 병원도 거절입니다. 이것이 영화 속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얼 다큐입니다. 오늘 주제는 의료 붕괴와 앰뷸런스 뺑뺑이입니다. 뉴스에서는 의료 대란이 끝났다고 하지만 현장은 학살이 진행 중입니다. 내 돈 내고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내가 죽어갈 때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내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림경제학 구독하고 생존의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먼저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60살 여성분이 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구급대원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병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고작 50m 떨어진 119 안전센터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으니까요. 창원, 김해, 부산, 대구 무려 100km 반경에 있는 병원 25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전원 거절이었습니다. 수용 불가, 의사 없음. 이 여성분은 구급차 안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87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1시간 반 만에 겨우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이 여성분이 낸 건강보험료가 적어서 병원이 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구급차가 병원을 못 찾아 20번 이상 거절당한 사례가 무려 1,1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3명씩 길바닥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내는 건보료는 매년 오르는데 왜 병원 문턱은 더 높아질까요? 그 이유는 잔혹한 돈의 논리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흉부외과 전공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국을 통틀어 단 6명입니다. 6명. 이게 말이 됩니까? 심장 수술을 배우겠다는 의사가 멸종 위기종 판다보다 적습니다. 왜냐고요?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요. 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어떻습니까? 강남역 사거리에만 500개가 넘습니다. 의사들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장 수술에서 소송당하느니 레이저 쏘고 돈 벌겠다. 이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이 심정지가 왔을 때 수술해줄 의사는 대한민국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의료 공백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부터 내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증발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설 구급차 이용료의 폭등입니다. 119가 갈 병원이 없다고 포기하면 보호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설 구급차를 부릅니다. 저희가 아는 라인이 있습니다. 병원 뚫어드릴게요. 대신 100만 원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돈 없으면 못합니다. 유전무병, 무전유병이 현실이 된 겁니다. 둘째,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 보세요. 건보료 올랐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 여러분, 치료비로 안 쓰입니다. 무너지는 대형 병원들 부도막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로, 그리고 의료 대란 막겠다고 투입된 대체 인력 인건비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시스템에 강제 기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실손보험료 폭탄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병세가 악화되면 치료비가 10배, 100배로 뜁니다. 보험사 손해율이 130%를 찍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볼까요? 아니죠. 내년에 여러분 실비보험료가 20%, 30% 오릅니다. 병원 근처에도 안 갔는데 여러분은 매달 5만원, 10만원씩 생돈을 더 뜯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시점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밤에 갑자기 고열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오후 10시 119에 전화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내 소아 응급실이 모두 운영 중단입니다. 경기도까지 가셔야 합니다. 오후 11시 사설 구급차를 부릅니다. 현금 70만 원을 이체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겨우 병원에 도착합니다. 오전 1시
응급실 접수 창구, 소아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응급처치만 가능합니다. 접수비는 20만 원입니다. 아이는 울고 통장 잔고는 비어갑니다. 다음 달 보험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실손 의료비 인상 안내, 월 납입액이 1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주할 2026년의 일상입니다. 아프면 몸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가정이 파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첫째, 의세권을 사수하십시오. 역세권, 숲세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30분 안에 나를 받아줄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지가 집값보다 중요한 생존 조건입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병이 있으시다면 병원 근처로 모셔와야 합니다. 이제 지방의 밤은 의료 무정부 상태입니다. 둘째, 의료 비상금을 만드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사설 구급차, 비급여 시술비 등 현금 1천만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게 준비해 둬야 합니다. 카가 안 먹히는 순간이 옵니다. 셋째,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사십시오. 술, 담배 줄이시고 운동하십시오. 뻔한 소리 같죠?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걸린다는 건 전 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에서 객사할 확률이 50%인 러시안 룰렛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2026년 앰뷸런스는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바퀴, 닫혀버린 응급실 문.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자본주의 의료의 차가운 민낯입니다. 오늘 보신 이 숫자들이 두렵다면 좋아요를 눌러 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분노할 때 아주 조금이라도 생존의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림 경제학이었습니다.